자,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31번부터 보죠. 31번. 자, 31번 문제는 129조 소멸 후 표현됩니다. 틀린 것은 자, 먼저 기억부터 대리권 소멸은 선의 무과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제3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3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네. 대답 없는 메아리네, 그죠? 자, 답이 만약에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수권을 했죠, 수권을. 자, 수권을 하였다. 그러면 을은 대리인이다. 자, 근데 역시 수권했다가 철회했다는 겁니다. 철회했다. 그럼 을은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죠.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이 대리 행위를 하면 이거는 이미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행위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 제도거든요. 자, 그럼 결국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은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고, 선의 무과실일 때 나는 을이 대리권 소멸한지 나는 몰랐다. 나는 잘못 없다. 그러니까 야, 너 책임져. 야, 네가 저 책임져라. 이게 129조잖아요. 책임져. 다시 문장 보세요.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상대방이라고 부르죠. 근데 조문 속에는 저 병을 제3자라고 기술해 놨습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표현 대리에서의 제3자는 이렇게 상대방을 뜻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됐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자를 상대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바꿔 표현하면 제3자, 상대방 병이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보호받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조문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니은이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본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한 거죠. 넘어서지 않고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 126조가 적용되겠어요? 129조가 적용되겠어요? 129조라고 해야죠. 그죠? 자, 126조가 되려면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 대리 권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근데 지금 지문은요. 범위 내라고요. 네. 그러니까 129조가 성립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본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다. 이러면은 129조다, 126조다. 이러면 126조라고요. 그럼 디귿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126조가 아니라 아니요. 126조예요. 디귿 틀렸죠. 자, 리을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 선임해서 그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다. 복대리인 들어와도 관련된 법률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대리권 소멸한 을이 직접 상대방 병과의 사이에서 뭔가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대리권 소멸한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이미 소멸했는데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이렇게 됐고 얘가 이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복대리 행위를 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 이 경우도 법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지금은 을이 대리권이 소멸되고 나서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얘도 권한이 있는 거, 권한이 없는 거.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 자가 결국 복대리 행위한 거니까 요것도 결국에는 무권 대리 행위가 되겠죠. 근데 역시 상대방은 야, 나는 몰랐지. 그럼 난 잘못 없다잉. 그러니까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너 책임져. 요거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관련된 법률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리을은 적용될 수 없다? 아니요. 적용될 수 있죠.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하고 리을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표현 대리 판례 태도와 다른 겁니다. 기읍 6번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나요?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는 건 유권을 주장, 무권을 주장.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는 건 뭐를 주장하는 거? 무권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뭐를 주장하는 거니까요? 무권을 주장하는 거니까. 유권 주장과 무권 주장은 정반대 주장이거든요. 정반대 주장.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니은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과실상계 이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과실상계 안 된다고. 표현 대리 성립하면 누가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과실상계 안 됩니다. 디귿입니다. 표현 대리는 대리 행위로서 유효하여야 하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다. 맞나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효력 자체가 확정 무효입니다.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죠. 자, 리을은 아까 봤던 거죠.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했다.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강행법규 위반이라고요. 그럼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라고요.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준용될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미음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이었던 표현 대리가 유권으로 막 바뀝니까? 아니, 안 바뀝니다. 표현 대리는 어디까지나 무권이라 그랬어요. 그 머리에 넣으시라고요, 그거를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현 대리 왜 무권이라 그랬어요? 여기 무가 있으니까, 여기 잘 보면 무가 보이죠, 그죠? 무권 대리라고요, 표현 대리. 유권으로 바뀌고 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리을과 미음. 정답 4번입니다. 34번 보죠. 34번.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 수여를 했습니다. 근데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버렸죠. 이까지 읽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권한을 너무니 떠올라야 돼요. 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한은 무슨 권한이었다? 담보권 설정의 권한이었다. 근데 을은 어떻게 해버렸다? 매도를 해버리셨네요. 매각을 해버리셨네요. 옳은 거 1번. 을은 표현 대리 성립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표현 대리 누가 주장하는 거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병이라고 바꿔야죠. 표현 대리 병이 주장합니다.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할 때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시켜서 갑의 책임을 경감? 아니요. 과실 상계 안 된다고요.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 체결할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알면 철회가 됩니까? 아니요. 철회는 선의일 때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4번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계약이 확정 무효가 됐습니다. 허가 못 받아서 확정 무효됐죠. 이러면은 뒤집어질 수 없는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뭐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이든가 아니면 여기에서처럼 토지거래 허가 받지 못해서 확정 무효가 돼버렸다. 그러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을이 X토지 매매 계약을 갑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하고 체결했어요. 이게 결국 또 뭐를 안 했다는 거죠? 현명하지 않았다. 이러면 병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표현 대리 문제 한 2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죠. 자, 간평사 문제 풀겠습니다. 뒷페이지 37번 문제.
자,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강행법규 위반 무효 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아니요. 계속 반복됩니다. 2번 무권대리 행위 추이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나요? 예, 그렇죠. 2번 정답. 3번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성립 역시 포함?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정반대 주장. 자, 4번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 후에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반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자,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 과실상계 안 된다 그랬어요. 정답 2번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죠. 39번 문제 보죠. 39번. 자,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강행법규 위반한 무효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적용 아니요? 안 된다고요. 자, 이번에 무권대리 행위 추이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예, 추인권 행사 다 가능하죠. 2번 정답. 3번 당연히 틀렸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포함 안 돼 있다 그랬습니다. 4번 본인을 단독 상속했을 때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하고요. 5번 과실상계 안 된다고요. 네? 37번 똑같다고요? 진짜네요. 왜 똑같죠? 왜 똑같네요. 그죠? 예. 근데 똑같은 줄 몰랐죠? 예. 전 몰랐어요. 똑같은 줄. 자, 표현대리까지 해서 무권대리 파트, 대리권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는 무효와 취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취소. 자, 이쪽 파트는 무효 파트하고 무효, 그 다음에 취소 파트로 나눠져 있죠. 무효 그리고 취소. 자, 무효에서는요, 무효의 종류가 나와요. 무효의 종류. 무효에도 종류가 있다. 자, 일단은 뭐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 그리고 확정적 무효도 있고, 무슨 무효도 있고, 유동적 무효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나오고, 그리고 유동적 무효로 들어가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효행위 추인이 나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건 절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 네, 상대적 무효 추인하는 거죠. 그러면 무효행위,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은 유효가 되는데, 유효가 될 때. 소급해서 유효,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그죠?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그때부터. 자, 그리고 취소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취소의 개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취소라는 거는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사유 몇 가지 있어요?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 4가지 사유가 있죠. 그래서 취소권자들도 착사 강제들인데 이들의 대리인과 승계인들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 파트에서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하고 또 뭐하고 같은 말이죠? 취소권 포기. 취소권 포기. 그렇죠? 예,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자, 문제 풀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1번부터.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즉, 뭐를 찾아라?
유효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기억입니다. 반사회적 동기를 상대방한테 표시하셨네요. 이러면 무효입니까? 무효죠. 원래 동기가 반사회인 경우는 원칙은 유효지만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무효거든요. 자, 니은입니다.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해버렸다. 이거는요,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확정 무효입니다. 그러면 디귿, 표의자 진이 아닌 표시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이게 뭐죠, 이거? 이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땠어요? 알 수 있었네. 알 수 있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 무효되죠. 이거 무슨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 리을, 법정지상권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입니다. 이거를 배제하기로 한 거니까 역시 이것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봐야 되겠죠. 네, 확정 무효입니다. 자, 미음에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해서 체결될 때의 매매, 교환계약입니다. 타인 물건 매매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타인 물건 교환도 유효입니까? 예, 왜 유효해요? 채권행위. 채권행위. 미음은 유효, 비읍.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 붙었네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 법률행위 싹 다 무효. 법률행위 싹 다 무효입니다. 싹 다 무효. 시읒이요. 불능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심이시여. 불정무예요. 만들지 마세요. 불정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무효라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외우세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이거 계속 암기하세요. 불정무, 기해무. 에? 기해무, 불정무.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가 되면 뭐가 돼요? 반대가 되면. 그럼 유효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불정무죠. 근데 불해니까 그 반대로 효력이 어떻게 된다? 유효되는 거예요. 유효. 자, 그래서 무효가 아닌 건 리을하고 미음하고 시읒이죠. 정답 4번이에요. 4번. 자, 뒤로 갑니다. 또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3번 봅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이요. 기정이네요. 이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유효죠. 기해무니까. 기정이면 유효되죠. 자, 2번입니다. 기망으로 체결한 교환입니다. 교환 계약을 하는데 기망이 있었던 거죠?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무효? 유효죠, 유효죠. 아니, 선생님, 기망이 있었잖아요. 예. 일단 유효지만 기망이 있었으니까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유효지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효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건 취소권 행사하기 전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유효라고 봐야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대리인이 사기쳤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유효죠. 취소 사유. 4번.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당연히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싹 다 무효입니다. 4번 정답. 5번은 착오네요. 역시 취소 사유죠. 지금 2번, 3번, 5번 선단은 취소 사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률행위 효력은 뭐였다? 유효였다. 네, 취소권 행사를 해서 소급 무효 만드는 겁니다. 정답 4번이요. 자, 4번 갑니다.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걸 찾으라네요. 일단 확정적이지 않다는 건 유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있죠? 뭐가 유동적 무효죠? 제가 유동적 무효 몇 개만 외우라 그랬어요. 몇 개만 외워라? 2개만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무권 대리요. 예? 무권 대리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동적 무효가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네. 문제 안 푸셨다, 그죠? 문제 안 풀었네요. 예. 자, 지금 그러면, 자,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제가 몇 개만 외우시라 그랬어요? 두 개, 상대적 무효. 비진이하고 통정이요. 비진이하고 통정하고. 예. 이거 상대적 무효죠. 비진이, 통정이요.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하고 겁나 헷갈린다고,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안 돼요.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유동적. 유동적. 유효도 있어요.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바로 유동적 유효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있죠?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어요? 착사강제, 맞아요.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도 유동적인 겁니다. 근데 유동적인데 유효예요, 여기는. 여기가 조금 개념적으로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법률행위를 하는데,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을의 기망이 있었다. 을이 사기친 거죠. 기망이 있었다. 자, 그러면 갑이 을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일단은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고, 갑은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효력이 뭘로 확정되고, 소급해서 무효로 확정되고, 취소권 행사를 하면. 맞나요? 갑이 만약에 나 취소권 행사 안 해. 취소권을 뭐 하면? 포기. 자, 취소권을 포기하면은 무효로 뭐가 되고? 확정이 되고. 즉, 취소할 수 있는 이 기망 있었던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달라지는 거죠. 야, 나 취소권 행사할게.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되고, 나 취소권 행사 안 할게. 그러면은 무효로 확정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권자 선택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니까 이 유효가 무슨 유효라는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다. 맞나요? 예. 네? 죄송합니다. 이 취소권 포기는 유효 확정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유효 확정이죠. 유효 확정.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유효 확정이죠. 유효 확정. 그죠? 예. 이제 괜찮아요? 네, 취소권 포기 유효 확정. 네, 그러니까 무효 유효가 취소권자 선택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효가 유동적이라는 거죠. 유동적 유효.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체가 다 유동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써놨잖아, 여기. 에? 취소권 포기. 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자, 기억부터 확인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확정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고 절대적 무효예요. 불공정한. 니은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했죠? 확정적인가요? 확정이에요, 안 확정이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확정이다, 안 확정이다? 요겁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사유다. 그럼 효력을 뭐라고 해야 된다? 유동적 유효라고 하셔야 돼요. 유동적 유효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 행사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되고 취소권 포기하면은 확정 유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거죠. 요 니은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디귿은 무권 대리죠. 이거 효력이 뭐예요? 유동적 무효요. 유동적 무효. 리얼 공유자의 상호 명의 신탁. 이거는 그냥 유효예요. 유효. 문제 없습니다. 미음 강박으로 인해서 12년 전에 했던 부동산의 증여.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취소권은 제척 기간이 있잖아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2년 지났잖아요. 이러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확정 유효되는 거죠. 취소권이 없어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거는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정답은 3번인 거죠. 3번. 자, 이제 뒤로 가서 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1번.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면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 전환이 인정되려면, 즉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행위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법률행위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예, 그게 아니라 네.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이 돼야 돼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어야 그 이후에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요건을 따져서 요 단계에서 효력을 다투는 거예요. 효력을 논할 수 있다. 효력을 논한다. 야, 유효냐? 무효냐? 추인이 되냐? 전환이 되냐? 기타 등등. 뭔가를 논하기 위해서, 효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립이 전제로 돼야 되는 거죠. 이 성립이 바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성립 요건 3가지 뭐였어요? 법률행위 성립 요건. 뭐죠? 나는 누구? 예? 여긴 어디? 그쵸? 당사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요. 네,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의사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게 이제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력을 따지려면, 야,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걸 논하시려면은 일단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성립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현재 이 지문에서 추인 전환 이런 것들 인정되려면은 일단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와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로 구별한다. 맞습니까? 예, 상대적 무효의 뜻이 바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거든요. 자, 3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서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추인의 요건입니다. 추인 요건. 좀 닦을게요. 자, 추인 요건. 자, 추인을 하고 싶으면 추인에도 요건이 필요해요. 추인 요건. 일단 추인 요건 첫 번째는요. 추인 요건 첫 번째. 원인이 소멸된 후이어야 한다. 원인 소멸 후이어야 추인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요건. 알고서 해야 된다. 알고서 해야 된다. 추인이라고 하면 상대적 무효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추인하면 이제 무효 추인도 있고 취소 추인도 있는데, 만약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면은 무효 원인이 끝나고 나서 추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알고서 추인하셔야 되겠어요? 무효임을 알고서.
그럼 반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면은 뭐가 끝나야? 취소 원인이 끝나야 추인할 수 있죠. 그리고 뭐를 알아야 되죠?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요건입니다. 공통요건. 무효 추인이든 취소 추인이든 원인 소멸로. 그리고 무효임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서 하셔야 된다. 자, 그럼 현재 이 지문에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요거 말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죠. 4번이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할 수 없어요. 해제 못합니다. 왜 해제 못하죠? 부수적 의무. 부수적 의무여서요. 협력 의무는요. 맞나요? 예. 4번 틀렸죠. 해제 못해요. 부수적이라서요. 5번이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했다. 이거 소급 안 합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효에 관해서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일부 무효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그쵸? 이게 원칙입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2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이어야 돼요. 유효. 근데 지금은 법률행위가 뭐라 그래요? 무효라고요. 기본적으로 효력 자체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 화이팅. 자, 법률행위가 무효면 기억하세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법률행위가 무효면 효력 자체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책임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책임 없음. 책임 없음. 그럼 손해배상할 책임도 있음 없음? 없어요. 없어요. 무효면 책임 없는 거예요. 물론 무효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몰랐고 무과실인 자에 대해서 신뢰 손해배상하는 내용 있죠? 그건 좀 예외적인 거고, 그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번 지문도 맞아요. 자, 3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 된다. 맞나요? 지금 3번에서 말하는 지금 이 추인은 상대적 무효 추인이에요? 유동적 무효 추인이에요? 예? 유동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겁나 헷갈리는 거죠? 상대적 무효를, 자,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면, 자, 요거를 요렇게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 그때부터 유효. 소급해서 그때부터. 예? 신이셔, 제발. 그때부터 유효죠. 소급 안 합니다. 소급 안 합니다. 예. 예. 휴가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휴가 반납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면, 요렇게 추인하면 이때는 어떻게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되는 거죠. 소급해서 유효된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에서 추인이 나오면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건지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는 건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문을 보면 아니 유동적인지 상대적인지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무효라고 한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상대적 무효인지 유동적 무효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지문에서 유동적 무효를 묻는다면 반드시 유동적이라고 해요. 이걸 묻는다면. 아니면 뭐 허가구역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뭘로 나오든지 무권대리로 나오든지. 예, 자 허가구역이나 무권대리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은 고민하지 말고 유동적 무효네 라고 생각해서 소급해서 유효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히 말이 없으면 특별히 무슨 무효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이 없으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상대적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3번 지문도 자연스럽게 상대적 무효로 푸셔야 돼요. 따라서 처음부터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때부터다라고 해야 돼요. 그때부터. 3번 정답이에요. 자, 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반복해왔던 내용입니다. 자, 5번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네. 이 5번 지문을 이해하시려면요. 추인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추인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무효 취소 파트에서 나오는 추인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추인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겁니다. 상대적 무효를 추인한다. 자, 두 번째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추인은 같은 추인이다, 다른 추인이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습니까?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얘는 무효 추인이고, 자, 위에 있는 거는 무효 추인이고, 밑에 있는 거는요? 취소 추인이고요. 무효 추인하고 취소 추인하고 다른 추인입니까? 네. 다르죠? 달라요. 네, 다릅니다. 요거는 비통만 추인이 되는 건데, 비징의하고 통정.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서 뭐 가장 매매를 했다. 통정어의 표시죠. 그러면 가장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상대적 무효인데요. 무효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야, 우리 진짜로 매매를 하자. 이제는 가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다. 요게 상대적 무효를 뭐 하는 거예요? 추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매매를 했던 게 2010년도고 진짜 매매했던 게 2015년이면 언제부터 유효된다고? 2015년 그때부터 추인을 했던 그때부터 유효된다 그랬어요. 이게 상대적 무효 추인입니다. 그때부터 유효.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은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을이 갑을 기망했고 갑은 기망을 당했으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 취소권 행사 안 할게. 나 취소권 뭐 할게? 포기할게. 갑이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면 이 법률행위가 원래는 유동적 유효였는데 이제 무슨 유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되는 거죠. 유효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취소권을 뭐 함으로써? 포기함으로써. 이런 걸 취소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 다시 보세요.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잖아요. 이때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갑이 강박을 당했습니다. 자, 갑이 을로부터 강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강박을 당하더라도 이 갑 같은 경우는 일단 의사표시 하신 거니까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죠. 유동적 유효입니다. 근데 갑이 뭐 행사했다고요? 갑이 뭐 행사했다고? 취소권 행사했다고, 취소권. 그럼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유효가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뭐가 돼버리죠? 무효 돼버리죠, 무효. 자, 그러면 이미 취소권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거는 더 이상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권과 추인권은 선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허용이 돼버리면은 취소권 행사했다가 미안하다 다시 포기할게, 다시 유효 만들고, 미안하다 다시 취소권 행사, 또 무효 만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를 해버리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해버리면은 뭐를 행사할 수 없겠어요? 취소권 행사를 못 하겠죠. 자, 근데요, 취소권 행사를 해서 무효로 만들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그거는 안 되지만 이미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의 추인, 이거는 요건을 갖추면은 할 수 있다는 현재 지문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같은 추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 이거를 1번 추인이라고 이름 붙여요. 1번 추인. 1번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2번 추인, 이렇게 이름 붙여봐요. 자, 그러면 1번 추인과 2번 추인은 다른 추인입니다. 이미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해버린 이상 2번 추인은 되고 안 되고, 2번 추인은 그건 안 되고요. 근데 2번 추인 말고 몇 번 추인은 된다고? 1번 요거 된다고, 요거는요. 네. 그럼 1번 추인이 된다는 건 강박에 의해서 취소권 행사에서 무효됐을 때 이 무효가 무슨 무효라는 거죠?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또 머리 또 터져요. 들어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자, 취소권 행사 후에 2번 추인은 안 됩니다. 1번 추인은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추인과 2번 추인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장 다시 보세요. 강박에 의해서 취소권 행사에서 무효가 됐어요. 이랬을 때 무슨 추인은 안 되고, 무슨 추인은 안 되고, 자, 써놨습니다. 자, 취소 추인은 안 되고, 취소 추인은 안 되고, 무슨 추인은 가능하다고?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고요. 이 지문 맞는 지문인가요?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예,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뒤로 가서 또 다른 문제 또 볼까요? 자, 10번 문제 풀어봅니다. 10번 문제.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맞는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무효행위 추인 허용된다. 마삼회가 효력을 다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성립이 전제. 틀렸죠.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겁니까?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서 추인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자, 3번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했다면은 무효임을 알든 모르든 추인이 가능합니까? 아까 추인 요건 뭐라 그랬어? 추인 요건. 무효임을 뭐 하고서? 알고서. 알든 모르든 아닙니다. 알고서 하셔야 됩니다. 4번,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는 추인할 수 없으나 그 원인 소멸 후라면은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이 문장 이해되세요? 지금 같은 거 내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를 해서 이미 무효가 된 법률행위 속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은 허용될 수 없지만 요건 갖췄다면은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요거 맞는 말이네요. 4번 정답. 5번이요.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아니요. 그때부터 유효라고요. 이렇게 특별히 말 없으면 그냥 상대적 무효 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서부터 나오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